공급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중국 런민은행은 채권 거래로 시장에 총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73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을 30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선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들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사실상 공짜폰과 다름없는 이통사들의 중저가 전용폰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열풍이 일면서 이통사는 물론 삼성과 LG도 중저가 폰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규모인 4천억 원 위안, 우리 돈으로 73조 원을 풀기로 한 것인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7% 아래로 떨어지며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영래포 거래로 시장에 총 4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넣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급 준비율을 0.4%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 대신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불안한 주식시장과 위안화 가치 하락, 춘제를 앞두고 자금 수요 확대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중국 지표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춘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완화 정책을 폈다고 봅니다. 앞서 런민은행은 지난 19일 중기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등을 통해 총 6천억 위안의 중기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런민은행은 어제 단기 유동성 조작을 통해 1,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18일과 19일에도 각각 550억 위안, 1,550억 위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국의 4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3.22% 하락한 2,88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안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을 30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경수 이사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매매 거래 시간 연장을 통해 아시아 시장 간 중첩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짧은 매매 거래 시간이 매매 기회를 제약하고 새로운 정보 반영을 다음 거래일로 지연시켜 가격 효율성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인수합병 희망기업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한데 모은 통합 M&A 중개망을 구축하고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초우량 기업의 주식 선물 도입도 추진됩니다. 한때 높은 수익률로 인기를 끌었던 주가 연계증권이 원금 손실 공포 속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LS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이는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인 H지수가 중국 증시에 동조돼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ELS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이 출시한 ELS의 모집 발행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발행 잔액이 64조 원에 달하는 ELS의 원금 손실 공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당분간 ELS의 발행 열기가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 사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의 잔액은 37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직구 열풍을 타고 건강보조식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효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사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용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들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해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관련 보조식품 구매량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이들 제품 중 상당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구매를 금지한 품목들입니다. 식품에 쓰일 수 없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42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에서 불법 성분이 나왔습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선 환각을 일으키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고 해외 성기능 개선 제품 47개에서는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의약품의 2~3배에 달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경우는 그 해외 사이트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증된 사이트 통해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추적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통관이 힘든 제품은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각종 편법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식약처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위해 정보를 알려주는 해외 직구 주의 정보방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품명을 입력하면 위해 여부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해외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네, 지난해 말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연초부터 불안한 경제 흐름을 보이던 중국은 돈을 대거 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중국 증시 탓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매일같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 전화 연결해서 중국 경제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렬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 경제가 연초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결국 우리 돈으로 73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그 홍콩 금융시장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작은 경색 현상 등이 나타나 주었었고 이와 수반되어서 아시아 통화가 달러 대비 가치 하락 등이 촉발되면서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불안 심리를 되잡아주기 위해서 시장 개입이 일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최근 이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이 과거처럼 잘 먹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 부양책의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정책 효과에 대한 어떤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금융시장이 경색이 일어날 정도로 시장 금리에 대한 동향 자체가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중국 거시지표 등에 대한 여러 둔화 징후 등이 미래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의혹과 의심 속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의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 시장 조치가 갖게 되는 의미는 정책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욱더 악화될수록 이에 대한 후속적 대책에 대한 등장 가능성은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 중국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새해 첫날부터 대폭락했던 상하이 증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과연 이번 대책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유동성 공급 조치가 직접적인 증시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의 어떤 단기 추세 상황 등이 경기와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결과물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등에 대한 투자자 판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시장 개입 요인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경우에 어떤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 정도의 효과만을 현재로서는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을 대거 푸는데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도 이 중국 증시의 영향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장 개입 요인 등이 단순히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상관성은 없다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중국의 시장 개입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있을 22일 통화정책회의 또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올해 첫 FOMC 등에서 현재 시장 경제 등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어떤 여러 조치 등이 다시 한번 조치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보여집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커플링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서는 정책 당국의 공조 상황 등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 배경과 또 향후 영향에 대해서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 마포구청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포스코 건설을 시행사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되도록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홍대 앞 지하주차장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520m 지하에 상가 1개층과 지하주차장 2개층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미 포스코 건설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놨지만 7년째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중복 상권을 우려하고 있고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대 주변이 워낙 소시주도 그렇고 상인분들도 그렇고 기대 심리가 높으신 지역이에요. 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이라든지가 좀 탁탁치 않으신 거죠. 홍대 상권은 노상 공영주차장이 7곳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에 들어서는 지하주차장에는 900여 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 1층에 입주할 상가층의 경우 약 200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하 1층 상가 주출입구에 가까운 A급지 점포의 경우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6천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매할 경우 3억 원, 임대 시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11년 마포구청의 사업 실시 계획을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포구와 주민들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포구는 주민들 인식 전환을 기대하면서 주민공청회나 사업 설명회 등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전용폰은 특정 이동통신사 한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중저가의 전용폰을 내놓으면서 삼성 같은 제조사들까지 중저가폰 경쟁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오는 22일 중국의 TCL 알카텔이 만든 스마트폰 소를 자사 가입자들을 위한 전용폰으로 출시합니다. KT와 LG우플러스는 한 달 전 각각 삼성전자의 갤럭시 J7과 화웨이의 Y6를 자사 전용폰으로 내놨습니다. 전용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15만 대가 팔린 SK텔레콤의 루나와 이번에 출시되는 소는 물론 KT의 갤럭시 J7과 G스타일로 LG우플러스의 Y6도 모두 50만 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입니다. 전용폰이 쏟아져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매 보조금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중저가 폰이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정한 보조금의 상한선은 33만 원인데 LG우플러스의 Y6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월 29,900원 요금제를 써도 기기값에 해당하는 보조금 15만 원을 받아 사실상 공짜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이동통신사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도 중저가폰을 속속 내놓아 통신사들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간편 결제 기술 삼성페이를 적용한 중저가폰 갤럭시 A를 출시했습니다. LG도 27만 원짜리 보급형 스마트폰 K10을 출시했습니다. 오랜 경기 불황에 더 싼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에 맞춰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 프리미엄에서 중저가 단말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엉터리 보험료 제시와 부실한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비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최근 하루 방문자 수는 개장 첫날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선보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일일이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기 불편했던 보험사 상품 가격을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보험다모아에서 제공되는 엉터리 정보에 소비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다모아에 조회한 결과 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는 약 58만 4천 원. 해당 보험사에 실제로 견적을 받아봤더니 37만 원가량이 나와 2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조건은 단 7개뿐입니다. 차종 선택은 100일량 기준으로 5개로 나뉘어 있을 뿐이고 가입 경력은 최초 가입과 가입 경력 3년 딱 2개입니다. 특히 과거 사고 이력 등을 묻는 절차는 아예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실제 보험료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 보니 아무 쓸모없는 비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보험료 비교 기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개장 첫날 6만 명에 달했던 보험다모아 방문자는 이번 달 들어 하루 8천여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융위와 업계는 상반기 안에 실질적인 자동차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외치던 정부 당국이 보여주기에 급급한 금융개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한국 SC은행이 5년 내 자산관리 운용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SC은행은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한 소규모 영업점인 뱅크샵을 통해 자산관리 상담이나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등 고객과의 자산관리 서비스 접점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국 XC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에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SC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서 직접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리모트 자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 한화가 임금 피크제 모범 기업으로서 노동개혁에 일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임금 피크제 우수기업인 한화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를 공유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금은 일자리 비상 상황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개혁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가 서울 성동구 푸조 강북 전시장에서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올 로드 그랜드 투어러 뉴 푸조 508 RXH를 선보였습니다. 뉴 푸조 508 RXH는 지난해 4월 서울 모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모델입니다. 푸조 508 RXH는 유로6 기준에 부합하는 블루 HDI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 EAT6를 채택해 매끄러운 주행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AT6는 신속한 기어 변속으로 주행 성능을 개선했고 내부 마찰을 줄여 내구성이 강화됐습니다. 뉴 푸조 508 RXH는 최대 출력 180마력의 강력한 힘과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7km의 연료 효율을 선보입니다. 뉴 푸조 508 RXH의 판매 가격은 5,390만 원입니다.
현대차가 도요타 프리우스 대항마로 키우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 현대차는 아이오닉의 연비가 도요타의 프리우스 3세대 모델보다 높아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운전의 만족도도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실제 연비와 운전의 제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지 김혜영 기자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직접 몰아봤습니다. 아이오닉을 타고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경기도 파주 헤이리마을까지 왕복 100km 구간을 달려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미덕인 연비를 중심으로 주행 성능을 알아봤습니다. 웬만큼 달리면 에코, 세게 밟으면 파워,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 게이지 눈금이 올라가는 식입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니 하이브리드 차답게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시내 주행 중 느낀 특징은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 전기 모터로만 구동하는 EV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서 오르막을 제외하고 엔진이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는 곧 실연비 개선에 도움이 됐고 시내 주행 시 신호에 자주 걸렸지만 큰 폭의 연비 손실은 없었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살펴보니 리터당 연비는 22.4km, 아이오닉의 공인 연비는 17인치 기준 리터당 20.1km입니다. 공인 연비 대비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 주행에서도 월등한 연비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이오닉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범고래와 같은 유선형 외관을 띄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가솔린보다 힘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운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친 영하의 날씨라 이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성능을 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으로 꼽히는 초기 가속감 문제는 느껴지지 않았고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운전의 즐거움은 충분했습니다. 현대차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관성주행 안내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방의 속도를 줄여야 할 상황이 예측될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시점을 미리 알려줘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이고 브레이크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뒷좌석이 좁다는 점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타고 내릴 때 불편했고 앞좌석 시트 끝에서부터 낮아지는 천장은 다소 답답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969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34거래일 연속 팔자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종전의 외국인의 최장 매도 기록인 33거래일을 경신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액만 월 500만 원 이상인 아파트가 총 43건으로 전년보다 72% 늘어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작년보다 18일이나 늦게 한강결빙이 관측됐습니다.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한답게 한강물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한파의 기세는 여전하겠고 뒤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중부와 경북, 일부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 영하 9도 등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전국의 감기지수 높음 내지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주말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17도,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를 밑돌아 춥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춥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껴있는데요. 이 구름은 날씨에 큰 영향이 없는 높은 구름입니다. 이 높은 구름마저도 곧 빠져나가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전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눈비 소식 없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눈이 시작돼 내일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전주 영하 9도, 대구 영하 5도, 낮 기온은 전주 1도, 대구 3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상으로는 눈이 오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최근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불안과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시장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도 신중 기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